이번에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힘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뭐죠? 과학적인 힘? 그렇죠. 물체의 운동 상태를, 즉 멈춰있던 물체를 움직이게 만든다거나 또는 운동하는 물체를 멈추게 하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힘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었죠. 회로를 연결하고요.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고, 그쵸? 스위치도 달고, 여기에다가 은박지를 깔아놓고 전류를 흘려보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흐르겠죠. 요 그림에서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죠? 그쵸?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릅니다. 전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뭘 설치했냐면은 그 전에 전류만 흘렸을 때는 이 은박지 모양의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하면 자석을 이렇게 놔두면 이 은박지 모양이 변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자석에서 말굽자석 이렇게 있죠? 말굽자석에서 자기장의 모양을 보면 N극, S극 있을 때 자기장의 모양이 어떻죠? 맞아요. 여기서 N극에서 S극 요 부분 요렇게 됩니다. 요 말굽자석 안쪽에서요. 이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석을 요렇게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자기장의 모양이 어떨까요? 그쵸? N극에서 S극 요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요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자석을 자기장이라고 하면 요렇게 이렇게 되면 우리 은박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은박지는 분명하게 위로 이렇게 들릴 겁니다. 은박지가 위로 볼록하게 움직일 겁니다. 은박지가 이렇게 위로 움직인다는 뜻은 힘이 이렇게 작용했던 뜻이거든요. 왜냐? 은박지를 움직이게 만들었잖아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켰다는 뜻은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죠. 즉 자기장이 없었을 때는, 전류만 흘렸을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데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힘은 자기장과 전류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물론 즉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전류의 세기가 세지거나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당연히 힘의 크기도 세질 겁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전류든 자기장이든 방향이 변하면 힘의 방향도 변화될 겁니다. 이 힘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이런 손바닥 그림 나와 있죠? 우리는 오른손만 쓸 겁니다. 앞에서 자기장,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게 플레밍 법칙이었다면 이번에 할 거는 바로 무엇이냐? 그냥 오른손가락 펴십시오. 오른손바닥을 펴면 여기는 엄지손가락이 있을 거고 여기 네 손가락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손등이 아니고 손바닥. 손바닥일 때 요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 요게 전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전류의 방향. 즉 엄지손가락이 나가는 방향. 요게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 요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 그 다음에 이때 손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 있죠? 이게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이거를 오른손입니다. 오른손바닥.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힘이 어디로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기장의 방향, 즉 자석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자기장의 방향이 요 방향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류가 요 앞으로 이렇게 흐른다. 전류가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때 우리는 힘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오른 손바닥을 대봅니다. 자기장 전류 방향 돼서 하면 이때는 힘이 어디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위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위로 움직일 겁니다. 또는 이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보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N극, S극.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를 이번에 뒤로 흘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뒤로. 전류. 이때는 어떻게 되냐? 힘은 자기장, 전류, 아래로. 즉 이때 도선은 아래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힘의 세기가 바뀌고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전동기란 겁니다. 전동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전동기. 전동기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석이 있습니다. N극, S극. 그리고 여기에 고리 모양의 원형 고리도 되고 네모난 고리도 됩니다. 고리의 모양의 이러한 도선을 둡니다. 그리고 이 고리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회전할 수 있게. 이 도선이죠. 자, 전류를 우리가 흘려보겠습니다. 건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이렇게 흘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타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왼쪽 편에 있는 도선, 요 도선 있죠?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그쵸?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 요 도선에 흐르는 색깔, 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느 방향이죠? 그쵸? 요 방향이죠? 자기장의 방향은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즉 요 둘 다 요 방향일 겁니다. 자기장. 이때 그러면 힘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른손으로. 전류, 자기장. 그쵸? 요때는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요때는 전류, 자기장. 그쵸? 위의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쪽의 초록색 모양의 도선은 아래 방향으로, 여기는 윗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는 요렇게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 만들었을 때 회전하는 고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요 도선 한번 볼까요? 요 도선을 봅시다. 여기랑 여기 요 부분에서는 전류가 요렇게 흐를 겁니다. 또는 그리고 자기장 또한 이렇게 같은 방향일 겁니다. 이렇게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을 때 이때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고등학교 이상 가야 벡터의 곱을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기장과 전류의 벡터 곱입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가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이 작용합니다. 즉 수직 다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이 작용하죠. 각이 이렇게 생긴다. 이게 자기장 방향. 그다음 만약 이게 전류의 방향을 한다면 요 각이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90도가 생긴 힘보다 작은 힘이 생길 거라는 거죠. 방향은 똑같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동기가 그래서 어떻냐, 만들 때 우리가 한쪽은 반만 벗겼죠. 그러니까 반틈 돌았을 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반틈 벗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전동기가 생활에서 많은 곳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뭐 선풍기라든지 막 돌아가는 것들, 즉 회전 운동 에너지를 만들죠. 회전이란 말은 뭐 생략해도 되고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무엇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걸까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기를 흘려줘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 같은 데 보면은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터빈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 돌리는 거가 바로 전기 에너지 만들어진다 하잖아요. 즉 전동기의 역방향을 지금 하는 겁니다. 뭐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 선풍기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전동기에 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터가 들어간 거는 모터의 원리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전동기가 영어로 모터거든요. MOTOR. 그래서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것들 전부 다 전동기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힘을 받는다는 거. 그게 오른손바닥으로 자기장과 전류와 힘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한 것이 전동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면 되겠습니다.